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9월 28일 목요일 추석 연휴이고요. 우리 중경투 가격들 즐거운 한가위 되시고요. 중경투는 코인 시장 잘 지키고 있겠습니다. 비트코인 26,300달러, SEC 캔슬러 의장 하원 청문회와 쇼퍼션 청산으로 26,800달러까지 상승했다가 나스닥 하락하면서 다시 내려왔고요. 하루 전 발표된 코스트코 어닝비트에 나스닥 장 초반에는 긍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높은 국채금리로 재하락을 했고요. 시장 데이터는 긍정적으로 나오는데 연준의 고금리 장기화가 문제가 되는 거죠. 때문에 코인 시장 역시 빠른 상승보다는 다시 하락 오거나 횡보 정도로 방향성이 나뉘고 있습니다. 연준이 금리 인하 시그널 주면 코인 나스닥 상승할 수 있는데 10월 발표되는 미국 인플레이션율 반등이 약하거나 9월 같은 수치가 나오면 연준이 빠르게 금리 인하할 수 있다는 논리가 재부각될 수가 있고요. 9월 27일 새벽 동안 갠슬러 의장 하원 금융청문회가 있었습니다. 3시간 넘게 장시간 이루어졌고 대부분 내용은 SEC의 정책과 행동을 비판하는 청문회였고요. 청문회 시작하는 초입부터 FTX 사태 작년 발생하기 전 SEC의 선조치 없어서 투자자 손실을 컸다 갠슬러 의장 비판하고 시작을 했고요. 갠슬러도 코인판 아직 사기가 판친다, FTX 사태 정리 중이라는 것을 재시사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빠르게 통과 안 시켜주려고 밑밥을 까는 거죠. FTX 사태 말고도 코인 시장 문제점은 코인 회사 코인베이스, 로빈후드, 암호화 자산에 대한 회계 및 공개가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코인에 대해서 정부 기관들 철저하게 이해를 하고 있지 않으니까 코인 회사들이 다른 주머니 차고 있다는 논리이고요. 코인 거래소처럼 1등 세력들은 신규 상장 어떤 코인이 될지 핵심 정보 가장 먼저 알고 있기 때문에 은밀하게 비자금 만들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리고 미국 법원에서 그레이스케일 ETF 소송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선물 ETF 되면 현물 ETF도 가능하다는 미국 법원 판결에 대해서 갠슬러 의장도 적극적으로 현물 ETF 고려 중이라면서 긍정적인 답변을 했고요. 이번 청문회에서 가장 의미 있는 갠슬러 의장의 답변이었습니다. 미국 법원 판결에 갠슬러 의장까지 이렇게 발언을 하며 비트코인 현물 ETF는 시간 문제다 볼 수 있고요. 비트코인 현물 ETF, 이더리움 선물 ETF 순차적으로 나오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조합한 ETF까지 빠르면 10월 17일 블레라 ETF 승인이나 내년 1월 늦어도 3월 반감기 전까지는 ETF가 통과될 수 있는 시점입니다. 7월 14일 리플 부분 순서처럼 비트코인도 최근 나스닥 약세장에 ETF 통과되면 호재로 당장에는 상승할 수 있겠지만 지난 리플처럼 금방 하락도 할 수가 있고요. 호재도 언제 나오는지 타이밍이 매우 중요한 거죠. 2021년 10월처럼 비트코인 선물 ETF 통과와 탭노트 업데이트 두 가지 호재 동시에 나오면 한 달 안에 신고점을 찍는 거고요. 비트코인 현물 ETF 통과는 내년 1월이 타이밍상 가장 좋다 생각이 듭니다. 1월 비트코인 선물 ETF 통과하고 연준 금리 인하 시그널에 4월 반감기 영향까지 비트코인 6만 달러 전고점이 아니라 트리플 호재에 10만 달러 폭발적인 상승 할 수가 있고요. 비트코인은 상승했다 내려놓았지만 26,400달러로 월봉이 양봉으로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약세장인 9월만 월봉이 양봉으로 되면 10월은 빅테크 어닝 잘 나올 거 코스코 2분기 어닝에서 이미 확인을 했고요. 12월은 바이든 대통령 재선 직전 크리스마스라서 한국의 추석과 비슷한 명절이고 미국 정치에 대해서 가족들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겠죠. 때문에 산타랠리 만들어줄 가능성 높고 내년 1월 연준 금리나 시그널에 비트코인 지속 상승하는 시나리오 전망이 됩니다. 코인 선물 시장은 24시간 청산에서 이상 신호 나오고 있는데 이더리움 25밀리언 숏포션이 청산되면서 비트코인보다 청산이 많았고요. 좀 더 지켜는 봐야 되겠지만 이더리움 청산이 이렇게 많으면 개인들 활발히 베팅한다는 거고 롱포션 추가될 가능성이 존재를 합니다. 이더리움 청산 가장 많고 그 다음 비트코인 캐시, 체인링크, 월드코인, 솔라나 등 알트코인 숏포션 선물 투자가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알트코인 시가총액 300빌리언 중요 라인 지켜주지 못하면 그 아래 매물대 없기 때문에 하락 보일 거고 숏포션 수익도 가장 크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력들도
알트코인 숏포지션 증가한다는 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개미들 다 털어낸 다음에 내릴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최근 이더리움 보면 이더리움의 스테이킹 양은 전체 공급량의 22%로 늘어났습니다. 이더리움 매수하는 투자자들 비트코인처럼 그냥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스테이킹 통해서 일부는 이자로 수익을 가져간다는 거고요. 이더리움 투자자 5명 중에 1명은 스테이킹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더리움의 가격 변동성은 더욱 낮아지고 비트코인 따라서 커플링 될 가능성은 높은 거죠. 그런 다음 비트코인 호재 나오면 비트코인하고 동시에 이더리움이 더 상승 많이 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집니다. 하지만 알트코인 시가총액이 핵심 저점 라인에 위치해 있는 만큼 알트코인 시가총액 300빌리언 지켜주는지 확인하고 이더리움 투자하면 가장 좋을 듯 하고요. 무엇보다 알트코인 대부분이 이더리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알트코인 대폭 나오면 이더리움도 무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는 횡보 종료로 큰 움직임은 없었지만 국제유가 플러스 3% 상승해 93달러까지 올랐고요. 에너지 섹터가 초록색 진환불 들어왔죠. 워렌 버핏 2분기 유가 하락할 때도 정유주 추가 매수했었는데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파르장 9월 FOMC에서도 연착륙된다 발언하면서 국제유가가 먼저 반응을 하는 거고요. 좀 더 장기간 고금리 유지할 수 있다는 여지는 남겨두었지만 시장은 이미 파르장 발언을 무시하는 단계에 진입을 했습니다. 거기에 한국 원달러 환율도 1354원으로 올해 계속해서 지켜주던 1340원 핵심 라인을 돌파를 했고요. 한국 시중은행 예금금리도 4% 넘었고 주담대도 다시 상승을 하고 있죠. 미국 국채금리 상승과 유가 상승에 영향이 있습니다. 미국이 고금리 장기화되고 약간씩만 25bp 내리면서 1994년 같이 장기간 고금리 정책 비슷하게 유지할 것이다 전망을 하고 있고요. 당시 한국 원달러 환율 보면 800원 수준으로 상승했지만 연중 고금리에 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1997년 IMF 사태 터지고 원달러 환율은 1700원까지 상승했고요. 원화의 가치가 절반 이상 하락을 한 거죠. 그런 다음 원달러 환율은 1000원 이상에서 계속해서 움직였고요. 금융위기처럼 한번 일어난 리스크는 100년 안에 재발 안 한다는 논리가 있지만 그만큼 연중 고금리가 장기화되면 글로벌에서 약한 고리가 터질 수가 있습니다. 한국도 가계 대출이 역대급이고 최근에는 재개발 열풍의 대출은 더욱 증가하는 추세이고요. 내년 중순이 가장 고비인 단계로 한국 경제에서는 내년 중순이 가장 고비일 수가 있습니다. 연준이 금리 내려도 25bp만 찔끔찔끔 내리면 한국도 빠른 금리나 못할 가능성이 높죠. 1997년 IMF 사태 일어나기 전 삼성전자 주가를 보면 95년 연준 고금리에 고점 찍고 약간 내렸다가 더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이 돈 많이 풀어서 삼성전자도 이미 10배 이상 상승해 있던 상태였고요. 최근 움직임과 매우 비슷하죠. 그런데 3년 동안 급격히 10배 상승하다 보니까 4년간 박스권으로 삼성전자 주가는 횡보를 했습니다. 미국 고금리 장기화되고 원달러 환율도 급격히 상승하면서 삼성전자의 주가 매력도가 하락을 한 거고요. 미국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핵심 우량주였다면 계속해서 우상향했겠지만 삼성전자는 97년 IMF 거치면서까지 횡보를 지속했습니다. 이 구간이 IMF였는데 구제금융으로 상승했다 다시 하락하고 99년까지 트리플 저점 찍고 그제서야 큰 상승을 했고요. 한국 우량주 또한 미국 고금리에 진입되는 자본 제한이 되기 때문에 장기간 박스권 횡보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 다음에 연준이 또 시장에 돈을 풀면 그제서야 상승을 하는 거죠.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는 64,000원 정도 내려오면 매수 고려 대상이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테슬라 역시 올해 6월과 9월 쌍봉 만들고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9월 초 도조 컴퓨터 5천억 불 가치 있다고 숏포지션 마지막까지 청산시키고 이제서야 내려오는데 테슬라는 연중 고금리가 장기화되면 판매량 낮아지고 마진율 더욱 떨어지면서 가장 직접적으로 타격받는 회사다 볼 수 있습니다. 워렌 버핏도 GM 자동차 회사 주식을 2분기에 매각을 했고요. 워렌 버핏도 연준이 고금리 장기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거고요. 워렌 버핏 비록 2분기 정유주랑 건설주 매수는 했지만 애플 주식은 추가 매수 안 했습니다. 하락 올 가능성 존재를 한다는 거고 저점 매수하겠다 준비 중이다 생각이 들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